민주당이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당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늘도 민주당의 약속 뒤집기를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여야 오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알고 우리 중앙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면서 이번에 뜻을 저희들이 온라인 투표로 여쭈어본 결과 매우 높은 투표율과 매우 높은 찬성률로 당원들께서는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 하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번 당원 개정안도 우리 전당원 투표의 결과를 반영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위원 여러분께서 그 뜻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오후 3시까지 계속되는 온라인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투 사건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고하게 지켜왔다는 민주당이 권력형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옹호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여기에서 나아가서 2차, 3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이런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입니까? 정작 당사자 피해 여성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도대체 무엇을 사과한다는 뜻이냐? 라고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말하는 피해 여성에 자신이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까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가장 큰 방법은 처벌받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수사를 독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피해자에 대한 사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황혜진 선임기자와 함께 정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황 기자. 네. 원래 민주당이 후보 낼 거다. 이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예측이 돼 왔었는데요. 근데 후보를 안 낼 거란 예상이 없었죠. 없었죠. 예. 그런데 시점은 빨랐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국회 끝나면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이낙연 대표가 시점을 빨리 잡아서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당원 투표, 권리당원들 투표하고 전당원 투표하고 결론을 냈는데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4월 달에 선거잖아요, 내년. 그런데 그러면 이제 12월부터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차피 한번 비난을 받고 맞아야 될 매거든요. 맞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공천을 서울 부산시장을 보궐선거 공천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 뭐 어차피 비난과 비판과 하는 이상. 네, 그렇죠. 뭐 공천할 거면 이게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 매를 빨리 맞자 이런 건데 그 배경에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에는 박영선 장관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이런저런 후보들 넣어서 뭐 시뮬레이션 여론조사 이런 걸 해봤는데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어디가 얘기예요. 맞습니까? 민주당이 아니, 지역은요? 서울 지역, 서울시장. 부산은 원래 예상대로 부산은 뭐 호락호락하지 않고. 모르겠고요. 하여튼 부산은 민주당이 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뭐 지지율 구도도 그렇고 인물 대결 구도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말씀이 부산은 좀 어려울 걸 원래 알고 있었는데 서울이 지금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 어렵다. 호락호락하지 않고 뭐 이거 그런데 그 지금 의외인 게 여론조사를 하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아직도 나오거든요. 갤럽수사 이런 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인물들을 넣고 시뮬레이션이나 대결을 하니까는 생각보다 이거 간단한 싸움이 아니다 이런 우려가 많았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럼 어차피 맞을 매면 빨리 맞고 비난을 받은 다음에 빨리 선거 태세로 전환을 하자. 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중앙위원회에서도 지금 당규 개정 오후 3시까지 투표하는데 막 끝낼 거고요. 그러면 곧바로 뭐 선거기획단도 구성하고 뭐 공직후보 공천 심사위원회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뭐 청년과 여성을 50% 이상 넣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사과를 띄엄띄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어떤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여론이 좋을 수는 없고요. 좋을 수는 없죠. 좋을 수는 없고. 그런데 사과를 저렇게 좀
약간 띄엄띄엄하나 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려면 좀 확실하게 사과를 하든지 뭐 무릎을 꿇든지 말입니다. 예. 그렇죠.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 당원 투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피해 여성에게 사과한다. 예. 서울 시민, 부산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피해 여성 측 쪽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그러면서 네. 그 피해 여성에 저도 포함이 됩니까?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피해 예. 여성이죠. 그 피해 여성에 나도 있느냐? 정확히 나를 포함해서 사과한 것이냐? 그리고 지금 2차 가해자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도 안 하면서 그게 예. 진정한 사과이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원일 수도 있고 열렬한 지지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그 굉장히 열렬한 지지자들 쪽에서 일부 아직도 2차 가해 같은 발언을 뭐 자기들 이렇게 카페에서도 하고 뭐 예. 심지어 뭐 실명을 띄웠다는 얘기도 있고 들리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저 사태에 대해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를 한다면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특히 적어도 민주당 당원들이라면 2차 가해 같은 그런 그 위험이 있는 일들은 하지 말아라, 가담하지 말아라. 2차 가해는 멈춰달라고 그건 이낙연 대표 등이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그 요청을 하고 경고를 하고 당부를 해야 돼요. 네.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야당의 공격에도 빌미도 주고 피해 여성 쪽에서도 불만을 갖고 그런 면인데 그럼 민주당 지도부가 그건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죠. 예. 자,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요. 재산세 감면 기준하고요. 네네.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었는데 그 주식 액수, 네. 예, 양도세 양도세 과세 기준, 예. 예, 결국은 대각 결론이 나왔죠.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고요. 뭐 지금 정부 쪽, 그다음에 여당 쪽을 취재한 기자들 얘기가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주식 거래의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기준은 현재 10억 그대로 유지하고 예, 재산세는 재산세를 좀 감면해주는 기준이 되는 공식 가격 기준은 정부가 6억 그리고 또 민주당이 서울시 의원들 중심으로 9억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6억 그대로 가기로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값들이 많이 올라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 말씀하시는 9억, 거죠. 네, 서울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실거래가 9억 중반 정도가 이제 중간 가격인데 예. 공식 가격 9억이면 실거래로 한 12억, 13억 된다 그래요. 그럼 예.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중간 가격 주택도 아니고 고가 주택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저 재산세가 지방세잖아요. 그러면 예. 9억이면 9월 기준으로 하면 세금 특히 지방자치단체 쪽 거둔 세금이 쪽은 없어지는 거죠. 재산세가 예. 너무 줄어서 예. 굉장히 그 세수가 너무 줄어서 예산 확보에 굉장히 지장이 크니까 지방 쪽은 국회의원들 의견이 서울하고 다르고 또 지방자치단체 장들도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그건 그냥 정부 안대로 6억 정도로 가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서 좀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그거는 한 6일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예, 예. 대주주 선거 때문이죠, 사실. 예, 그렇죠. 그것도 대주주 10억을 유지하는 거는 어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반발을 의식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 이제 뭐 동학개미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일반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그 주장은 기자, 이거죠. 여기서요. 잠시만. 지금 속보에 따르면요. 아직까지 수포는 안 뜨고 자막은 안 뜨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뭐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며칠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그 의왕시 예. 집을 팔면서 세입자가 그걸 안 나가겠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행사했죠. 예. 그래서 이 속보가 어떤 사실인지 여부를 네, 잠깐만 근데 확인해 만약에 보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공격받은 거는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저런 경제 정책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2천만 원을 세입자한테 위로금을 주고 내보냈다 예.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야당이 공격을 하고 그럼 다른 사람들도 2천만 원씩 주고 내보내라는 사인이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혹시나 그런 예, 비판 때문에 여러 부담스러워서 사의 표명한 건 아닌가 뭐 이건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당장 그런 생각이 예. 좀 듭니다만. 예. 최종적으로 사의 표명이 맞는지 확인되면 다시 한번 네. 말씀하시죠. 예, 예. 뭐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어떤 집값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한 만약 사의 표명이 맞다면 사의 표명이 예. 맞다면 가장 큰 건 부동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당히 이 정도면 선방한 나라거든요. 예. 성장률이거나 뭐 실업률이거나 여러 면에서 경제부총리로서 이 정도면 굉장히 뭐 정부 정책 역량이라지만 선방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아마도 부동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건 파장이 크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 혹은 그거에 책임을 지고 만약에 사표를 난 게 사실이라고 하면 국토부 장관도 불똥이 튈 거고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불똥이 튀고 뭐 예. 굉장히 이거는 간단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네.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고 대통령은 반려했다는 네.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최종 확인되면 다시 사의를 표명한 사연이 뭔지 그 뭐 세입자 위로금 문제 때문이지 뭔지 예. 좀 뭐 여러 가지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가능성은 부동산 정책에 있는데, 대한 확인을 문제.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 부분. 예. 네.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선거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문제가 선거에 어떤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그거는 여야 구분 없이 그런 인식은 정부 있는 것 여당 같습니다. 안에서 앵커 예. 말씀처럼 선거에 치면 부동산 때문이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서울 지역 의원들이 그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9억으로 자꾸 하자고 그런 얘기도 그게 그 굉장히 뭐 비싼 집이죠 사실. 예. 10억 뭐 넘는 돈인데 그게 큰 돈인데 그렇지만 또 그동안에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예를 들어서 장기간 1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는 집을 팔고 이사 갈 생각도 없었는데 계속 세금이 오르면 예. 화나죠. 예. 그래서 이 정부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종부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선거에 악영향 미치고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지금 공식 확인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요. 사유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10억 유지 결정에 책임을 져. 뭐 예상했던 그 사유를 정확히 명시적으로 밝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사연은 저희가 뭐 예. 얘기했던 사연은 아니고 공식적인 사유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10억을 지금 유지하고 3억으로 내리잖아요. 아니 지금 당의 반대 때문에 그게 예. 좌절된 거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런 그 사표를 낼 만한 사안인가 좀 의심은 드네요. 저게 맞다면은 저런 생각은 어떤 뭐 물론 더 어떤 사실이 나와요. 주식 양도세 10억 유지한다는 건 조세정의에는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명분과 어떤 현실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저게 하고요. 2년 전에 이미 결정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당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물론 조세가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세는 공평하게 해내는 게 그 명분이지만 지금 사실 그 동학개미들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주식시장을 떠받치면서 위기를 벗어나는데 큰 몫을 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 3억으로 내리면 그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 예. 3억 가지고면 전세금도 안 되는데 그게 예. 무슨 대주주냐 이런 정서적 반발이 있죠. 정서적 반발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상 3억 투자하는 사람 많지 않다. 1점 몇 프로밖에 안 될 텐데 그들을 위해서 저런 조세 정의를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그렇죠. 반박을 사실 하는 주식을 분들도 10억 갖고 예. 있으면요 굉장히 부자죠. 부자죠. 예. 3억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 아니겠습니까? 예. 주식만 10억씩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뭐 집은 몇십억짜리 갖고 있을 예.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건 여당 쪽에서 걱정한 건 개미 투자를 동학개미들 걱정한 것도 주식을 던져서 주가가 떨어질까 봐 사실 걱정한 게 더 많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걸 결정을 해도 미국 대선 이후에 시장 상황을 보고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 정도 가지고 사의를 표명하기에는 너무 작은 것이고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를 그동안에 사의 표명한 적이 또 한 번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 경제 정책을 놓고서 너무 관료적이다. 특히 뭐 재정 건전성 기준 같은 걸 얘기하면은 지금 당에서는 코로나 위기인데 지금 고가만 생각만 하느냐. 그러다 기업 다 망하고 국민 다 굶어 죽으면 그때 세금 건전성 유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식의 논리가 많았잖아요. 아마 네. 그 사이에 갈등이 쌓여서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겠죠. 자, 선거 얘기 좀 더 네. 나가보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 황 기자 말씀하셨지만 선거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선거 전에 지금 양당이 들어가는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선거에 이긴다면 부동산. 집값과 세금. 집값. 부산의 경우는 경제다. 네. 예, 이렇게 다 경제죠, 뭐. 예, 다 경제인데 약간 어떤 디테일하게 강조점이 서울은. 다른 네.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요새 뭐 약간 몸이 달아 있는 것 같은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가장 큰 고비고요. 마찬가지로 이낙연 대표도 공천을 하기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하에 선거를 치르는 거는 생명을 건 거죠. 여기서 예. 만약 지면은 대선까지 가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완패하면요. 그렇죠. 예. 서울시장을 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예. 뭐 끝나는 건 좀 과격한 말이고 굉장히 어렵죠. 예, 예. 큰 고비길인데 그 김종인 이제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낮하고 밤에 계속 서울시, 부산시 이제 중진들, 후보군들 다 만나서 이제 밥도 먹고 뭐 그랬다는데 거기서
서울 선거는 집값과 세금이다. 부산은 네. 경제다. 그 후보를 찾겠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기려면 일반 시민의 그 후보를 뽑을 때 여론을 80% 이상 반영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여전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부동산과 세금에다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모양인데 문제는 저기도 아직도 인물이 좀 그렇죠. 인물이 네. 어려워서 이제 물론 지금 뭐 경제 쪽의 여성, 뭐 그래서 이혜훈 전 의원, 뭐 조인희 서초구청장 등등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경제 밝은 인물들, 여성들 이런 후보군도 있고 기존에 뭐 오세훈, 뭐 나경원 예. 뭐 많죠. 그리고 그 권영세 등등 해서 중진 의원급들, 중진 정치인들도 굉장히 이제 후보군에 있는데 그 부분에 또 아직은 김종인 위원장은 마땅치 않는 것 다 같지만 모두가 네. 마땅치 않아 하죠. 모두를. 뭐 전부 예. 지금 더 좋은 사람 없나 이렇게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직 뭐 이렇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모인 사람들 전부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아직은 감이 아니라는 식의 어떤 평가를 좀 평가를 해서 예. 어제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뭐 무슨 내부에 얘기가 상처 있었죠? 주는 예. 얘기는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예. 거기서 해명을 했대요. 이게 내가 좀 자극을 줘서 먼저 치고 나서 좀 열심히 하라는 얘기였지. 뭐 예. 그 진인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는데 그래도 본인은 뭔가 좀 확실하게 이길 센 후보 없나 뭐 이렇게 찾는 것 근데 같아요. 거꾸로 말입니다. 네. 거꾸로가 아니고 야당 내에서는 그래도 서울시장 붙어볼 만한 사람은 안철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은 것 많아요.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많은 게 예.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마저도 별로 뭐 그래서 되겠어 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 만약에 지금 안철수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내부는 대선 주자급 정도 센 사람이 나와서 그나마 중도표를 많이 예. 가져올 사람 정도가 필요한데 안철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안철수가 만약에 국민의힘 등 범보수, 범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예. 문제는 안철수 대표 본인이, 국민의당 대표 본인이 서울시장은 일도 생각이 없다고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접촉해본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여러분들이 만나서 지금 떠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러는데 이게 곧바로 대선으로 직행하겠다. 서울시장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태섭 네. 그 민주당 탈당한 금태섭 의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금태섭 분위기가? 의원이 18일 날 지금 국민의힘 예. 초선 의원들 모임, 뭐 명불허전이라는 모임에 가서 강연을 하겠다. 예. 14일 날은 진보 쪽에 저 시대전환 거기 가서 또 강연을 하겠다. 그래서 근데 국민의당을 가겠다는 국민의힘을 가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모르겠고요. 예. 그 쉽지 않을 거고요. 예. 국민의힘을 가면 당장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예, 민주당 그렇겠죠. 지지자들이 뭐 엄청나게 욕을 할 텐데 비판하고. 근데 그럼- 지금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나올 무소속으로 가능성이 좀 나와서 있다는 얘기가 후보 들어요. 단일화 생각이 같은- 있고. 예.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후보 단일화를 뭐 할까 그런 예. 방법도 있고 아니면 무소속으로 가려고 하다가 정말로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으로 몸을 옮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예. 어찌 됐건 중도 쪽에 좀 뭐랄까 지지 세력 내지는 소구력이 있다고 보니까 금태섭 예. 전 의원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든 함께하는 쪽으로 예. 좀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예,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짧게 좀 정리하고 네. 끝내겠습니다. 윤석열 현 검찰총장 자꾸 여론조사 이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3파 정도까지 갔죠. 예.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삼국지의 천하 3분지계 비슷하게 예.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데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가 지금 이낙연, 이재명 21.5%, 윤석열 그 삼각형이 한 축을 17.2 분명히 이루고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예. 네, 한 줄을 차지한 예. 천하 3분지계처럼 그림은 보이는데 의외로 국민의힘에서 이제부터 막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예. 있죠. 저 후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한다 그래도 국민의힘으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하다가 저렇게 또 오르면 예. 결국 환상의 후보, 무지개처럼 쫓아가다 사라진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계속 국민의힘 후보들은 존재가 점점 더 심해지죠. 그래서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말 이게 독이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찌됐건 저 여론조사가요. 갈 데 없는 보수 유권자들 또 그 심정은 정확히 대변한다고 지지자들이 볼수 지금 예. 가장 괜찮아 보이니까 예. 정치를 할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쭉 오르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더라고요. 예, 한번 정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